이번 주 시민데스크. 이번 10월 시청자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대면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11기 시청자위원들의 반가운 모습까지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또 YTN이 야심차게 선보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널리즘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탐구하겠다는 11기 시청자위원들의 힘찬 포부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코로나19로 몰아친 교육 대변혁기를 담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끝으로 이달 13일부터는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착용 시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주 시민데스크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YTN 시청자위원회 10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 자유주제로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가나다 순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고 자유주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YTN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기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던 홈페이지 개편을 9월 중 10월 초쯤에 이제 좀 전면 개편이 되고 내용이 좀 새로워졌습니다. 그 개편 작업을 해주신 디지털 그 시청자 센터장님이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컨텐츠도 많이 바뀌었고 각 분야 뉴스를 편하게 이렇게 초이스해서 볼 수 있도록 됐다는 점이 저는 이따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국이기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정보 자료로 해서 모든 그 우리 국민들의 일거주 일수독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인정보가 취득된 후 폐기하는 그 기한 내에 제대로 전부 처리가 되고 있는가? 뭐 음식점이랄지 여러 가지 그 공공장소에서 취득된 정보가 그야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 그 처리 방역 조치에 따라서도 제대로 후속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후속 보도는 아직 제가 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10월 24일 경에 해서 이제 처음 나왔던 보도가 이제 조정래 선생님의 그 발언, 뭐 친일파 발언과 관련인데 그 제하가 조정래 일본 유학 이퀄 친일파 발언 사실일까? 그래서 정말 그걸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냥 그 본인의 좀 하소연을 그냥 보도하는 데서 그쳐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끝나가지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제목을 조금 과하게 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보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계신 임원진들과 또 보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기자들께서 그 진실에 대한 조금 무게가 조금 소홀해졌다면 다시 좀 반성을 하시고 좀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제화인데요. 사실 뭐 많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그 글로벌 뉴스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사실 4년 전에 생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그 미국이나 뭐 주요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망신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보도를 했던 국내 언론 기관의 망신이었었습니다. 물론 학계도 뭐 잘한 건 없었지만은요. 그래서 그 뭐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뭐 이렇게 그대로 또 우리가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더 이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셔서 그 현지에서 그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여론들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뭐 잘 보도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YTN이 이렇게 본령을 다할 수 있을까를 이제 시청자와 제가 시민 단체 입장에서 좀 많이 의견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좀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저희 민원연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YTN에 상당히 아쉬웠던 몇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사태는 뭐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사실 이게 속보 중심의 뉴스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좀 그 오보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오보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충분히 사전에 그 여과될 수 있는 부분 문제들이 오보에서 나타난 부분은 포고 사태 때 그 침수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방송사에서 좀 일어나기 좀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이제 이게 참여하게 되면 좀 그런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직접 여쭙고 싶었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반복되고 있는 건데 특히 방송 또 보도 전문 채널에서 더욱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했을 때 지금 이제 시신 운구 장면이 그대로 중계가 됐는데 여기에 YTN이 포함됐다는 게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명인 또는 유명인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거나 또는 이렇게 죽음의 장면들이 그대로 방송에 나와서 안방에 전달되는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데 있어서 보도 전문 채널이 좀 이런 개선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새로 만드신 이 프로그램들 콘텐츠들이 상당히 반갑고 시청자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시시콜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많은 방송사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동안 못 해왔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이 잘 안 보기 마련인데 그거를 보도 건건이별로 프로그램별로 쪼개서 그 건건이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이나 댓글을 또는 심지어는 전화 음성도 그대로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틀어주시고 그리고 그 보도 담당 기자가 직접 나오시거나 또는 그 이제 데스크가 나오셔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언론사의 책임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도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건 한 8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그 노력을 해서 잘하면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정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이즈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시 다른 방송사에서 이미 인기가 많으신 다니엘 씨가 진행을 하고 계시고 YTN이 그동안 저희 시청자위원회에서 간혹 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됐었던 국제뉴스 분야를 굉장히 잘 전달해 주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YTN이 최근에 만드신 드랍 더 이슈나 아니면 뭐 시시콜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프로그램하고 다른 점은
이 다니엘 씨가 진행자로서 본인이 이 이슈를 완전히 소화하고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짜여진 대본을 잘 전달하는 진행자로서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점은 이게 장기적으로 YTN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외신 전문 기자 이런 전문 기자를 키우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만약에 YTN이 이미 그 국제뉴스에 굉장히 오랜 기간 전문가이신 기자가 계셨다면은 아마 그냥 그분이 그냥 바로 진행자를 했어도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최근에 라인과 옵티머스에 대한 이러한 보도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라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 또는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공방들이 많이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에서 5천 명에 대한 그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의 본질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부실한 그런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한 이러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그런 불안전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YTN에서 좀 더 이런 정치적 이슈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정책 당국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고 또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와 그 경찰학과 교수가 이제 출연하는 10월 3일 12시경에 보도된 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 경찰 불법 시위 엄정 대응과 관련된 대담 코너를 봤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개천절 차량 집회 소식과 더불어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대담이 기획되었습니다. 두 주제가 서로 상이하면서도 연관성이 있지만 두 패널 모두 집회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섭외 편의주의가 작동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개천절 집회와 방역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더라도 두 패널 중 한 명은 방역 전문가로 교체해서 섭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월 9일 12시 30분에 보도된 그 패널 구성을 보더라도 변호사와 형사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해서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 관련 대담 코너를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를 전달하고 있고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지 13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변호사나 형사 정책 전문가가 아닌 소방 및 재난 안전 전문가가 출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해서 뉴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등 보도 전문 채널로서의 자기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아닌 그 어떤 대본에 짜여진 것을 그 읊어나가는 식의 그러한 그 패널이 곳곳에서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종편과의 어떤 차별성에서도 저는 굉장히 뉴스의 질을 담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좀 토론을 통해서 양질의 그 패널을 좀 섭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YTN의 역할이라는 게 최근에 그 OTT 그런 이제 저희가 방송 모든 컨텐츠를 대부분 OTT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른 방송을 보는 일들은 점점 어떤 또 많은 시청자들한테는 또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상파 방송이 됐든 종편이 됐든 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콘텐츠를 다 OTT로 보는데 뉴스만큼 OTT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YTN의 역할이 더 많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한테 더 많은 그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정말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더 기대가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또 YTN의 시청자위원회가 이제 된 것이 더더욱 책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시청자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모든 그런 그 뉴스와 이제 뭐 인터넷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해서 제가 더 저의 역할을 충분히 더 많이 하고 이제 좋은 그런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홈페이지 관련해서 좀 느꼈던 점을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는데 그 이제 거기에 뉴스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실 요즘에는 이제 TV로 안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는 사실 그 실시간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보기 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그 다 보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볼 때 보통 이렇게 좌우 버튼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좀 시청자 지향을 위해서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YTN이 그 여러 가지 그 회사 내외적인 그런 또 쉽지 않은 어떤 고난의 시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기에 시청자 위원들이 좀 더 날선 비판을 통해서 회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시청자 위원을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시청자 위원이 막상 되고서 그냥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초창기는 조금 잘 안 서서 약간 헤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위원들끼리 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 기수에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워크샵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좀 쉽지 않았고 또 코로나가 또 발병하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11기에는 그동안 저희가 지난 기수에 처음 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들 그리고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연임을 한 위원들은 좀 더 그걸 좀 심도 있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새로 그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좀 더 조화로운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앵커 평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종의 MBTI처럼 이 사람들을 다 모으면 일종의 그 YTN의 느낌, 색깔, 인성, 품성 이런 걸 다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쭉 다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든 생각은 온순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들 너무 착한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쯤은 가치를 담고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똑같이 착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비하면 또 모모한 그런 종편이나 이런 건 너무 또 독해 보여서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데 너무 착하게 보이는 것만은 이 얼굴을 내세우는 것은 조금 아니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한국 뉴스 포맷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새로운 뉴스 포맷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을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한테 준 과제가 앵커와 기자의 역할 분담을 기사를 읽는데 리드 기사를 앵커가 가져가느냐 아니냐 리드 기사를 가져가면 어떤 식으로 앵커가 읽고 기자는 어디부터 뉴스를 시작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시켜봤습니다. YTN은
리드 기사를 앵커가 읽었는데 기자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이 좀 덜 보여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것도 한 방식이겠다. 그래서 뭐 때로는 그런 부분을 앵커가 보도를 보고 자기가 요약하기도 하겠죠. 그것보다는 기자가 조금 더 역할 분담을 제안을 하고 앵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다 써주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와 같은 역할 분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좋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가 노력해온 것도 그렇고 지금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바도 지적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그 노력에 비해서 너무 그 성과가 없는 거라서 저희들은 귀를 열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반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은 그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오늘 나간 뉴스에 대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면 오늘 저녁 때쯤에는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청자위원회 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달 동안 있었던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반영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향후에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밴드 시청자위원회고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이제 궁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면은 페이퍼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는 더 효율적으로 페이퍼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약간의 디스커션을 거쳐서 실행을 위한 안을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답을 얻으셔도 좋고 저희들도 그런 게 더 좋겠다는 여러 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YTN 시청자위원회 10월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어디로 넘어간다더라 하는 것은 흔히 듣는 소식입니다. YTN도 뉴스를 통해 그런 뜬 소문에 휩싸였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문의가 적지 않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권가 사설정보지인 일명 지라시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수설이 떠돌더니 이달 초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인수팀을 구성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980년 전경련 회원기업들이 창간한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가 20.55%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 LG, SK 등 190여 개의 기업이 주주입니다. 공기업인 한전 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30.95%의 지분을 인수해 지배한다는 시나리오인데 당사자인 공기업들은 매각 의사가 없고 기획재정부도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근거 없이 매각설만 커졌습니다. YTN은 이미 지난 7월 현재의 공적 소유 구조 아래에서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노조는 한국 경제가 인수팀 구성을 공공연히 거론한 것은 YTN 구성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친재벌 매체의 방송의 공적 기능과 가치까지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방송독립 시민행동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공기업 지분 매각에 반대하며 YTN의 공영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설은 확대 재생산됐고 보통 2,000원대였던 주가는 갑자기 2배가량 오른 뒤 출렁거리면서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결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이 나온 뒤에야 인수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됩니다.
뉴스를 만드는 회사조차도 뜬 소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YTN은 앞으로도 자본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공적 소유 구조를 토대로 보도의 공공성을 지켜가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 지적이 있습니다. 독감 백신 맞고 사망, 속보 띄우고 어디서 누가 죽으면 독감 백신 맞고 사망,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듯이 속보 띄우고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뉴스 썸네일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할 때 약 일주일 전쯤 썸네일 제목을 보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물론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 숫자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독감 백신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곳은 일부 보수 언론 등이 더 심합니다. 한 매체에서는 독감 백신에 독극물을 넣은 것처럼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나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유력 보수 언론은 독감 백신인가 독성 백신인가 하는 제목으로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신고를 독감 백신 사망자나 백신 사망으로 줄여서 쓰는 것입니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독감 관련 보도 지침 중 4번째 조항은 이렇습니다.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통계만을 단순 중계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특히 단지 숫자만을 강조하거나 추측성 발언 등의 인용으로 혼란을 주어선 안 된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프로그램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2020년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올해 초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는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 속에 교육 현장에 나타난 주요 이슈들을 진단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벌어진 학습 격차와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 등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19 대비 당국의 수능 관리 계획을 짚어본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교육혁명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수능 시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이체감 있게 분석하여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래픽과 등장인물들의 크기를 화면 내에서 다양하게 조절하고 패널들의 주요 의견에 있어서는 효과음과 자막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만 더 이슈 체크 등 코로나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속도감 있게 다루다 보니 시사 토론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패널들의 깊이 있는 토론보다는 이슈들을 나열식으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날선 비판과 토론을 통해 언론의 사회 감시의 기능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팬데믹 이후 상황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